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함광석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오피스 365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SaaS, PaaS, IaaS라고 하는 총 3가지 영역의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경우에는 그 SaaS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그 작년 6월 말경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의 오피스 365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 내년 2월 말이나 한 3월경에 그 차기 버전에 대한 오피스 365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된 내용은 그 차기 버전에 대한 소개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데모 중심으로 실제 차기 버전이 어떻게 서비스가 될런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개 전에 왜 제가 오늘 화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오피스 365를 이용해서 스마트워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왜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지 측면에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굉장히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의 업무 생산성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성이 여전히 한 8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일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한 30%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그 자료만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워킹을 한다기보다는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서 선진국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실제 저희가 하루에 업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본사 자료를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업무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미팅이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또는 문서 작업이나 관련 이제 정보를 검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 시간을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하루에 한 10시간 30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스마트 워크는 이 10시간이 넘는 이 많은 시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 시간을 좀 더 업무 활동 내역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스마트 워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잘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그 IT 쪽에서 일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마도 그 웹 기반의 뭔가 IT 환경이 변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렇게 디바이스나 소셜이나 클라우드라는 여러 가지 그 핵심 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웹 기반의 한 10년 이전에 웹 기반으로의 그 CS 기반의 환경이 웹 기반으로 트랜지션 된 이후로 이렇게 커다랗게 그 IT 트렌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원하셔야 되는 업무 환경들이 이렇게 심하게 변한 게 아마 10년 만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영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나 어떤 요건이 있어서 IT 부서에 와서 내가 이러한 요건들인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IT 부서들은 표준화라든가 그런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제 지원에 대한 한계, 뭐 개개인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 제가 고객사에 방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잘 아시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오브 IT라는 그런 측면에서 임원분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사용하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폰 등에서 내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표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서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IT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공격을 받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오피스 365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나 포레스트 리서치 같은 이제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미 그 클라우드로 전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비용 측면이나 운영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우측에 보시는 그 도표를 보시면은 그 노란색이 2008년도 말경에 이제 예측을 한 사스 시장에 대한 예측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2010년경에 예측을 한 사스 시장의 그 매출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약 2년 후에 예측했던 사스 시장 규모가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분 주변에나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글로벌 지역의 이제 지사들이나 집업인들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굉장히 많은 영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활용하시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워크랑 클라우드를 어떻게 엮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이제 그 저희가 선진국, 그 다음에 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느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워크에 관련된 동인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의 생산성 솔루션인 오피스 365를 좀 도입을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스마트워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린 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스마트워크와 클라우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목을 보시면 협업 및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존에 이제 뭐 여기 계신 그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 그룹웨어라는 이름 내지는 인트라넷이라는 이름의 이제 여러 가지 협업 환경이나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준하는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메일 시스템일 거고요. 그 안에 또 전자결제가 등 여러 가지 업무 환경들이 구축이 돼 있으실 텐데 냉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신다면 지금 그룹웨어나 인트라넷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메일이라든가 그 전자결제 외에 나머지 뭐 협업이라든가 이메일을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처음에 개설된 이후로 별로 글이 없는 게시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일부 뭐 동호회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아마도 그룹웨어라는 이름이나 인트라넷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시스템 중에 이런 협업이나 좀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현재 갖고 계시는 시스템들은 조금 비효율적이나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웹 기반으로 뭔가 붐이 일어나서 웹 기반으로 그런 그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이나 그룹웨어라는 이름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트렌드가 있기 전에 웹 기반이라는 대세의 그 플랫폼이 그 아키텍처나 그런 기술 요소가 있었을 때는 그런 포탈이나 인트라넷, 그룹웨어라는 이름의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업무를 활용하시는 게 아마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환경이 있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 스스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미 개인적인 용도나 아니면 일부 개인적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면서 그런 욕구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데 기존에 갖고 계신 그런 이미 갖고 계신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뉴 오피스 365는 협업과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배경 속에서 그 인트라넷이나 그런 그룹웨어의 좀 더 개선된 방향 내지는 어떤 트랜지션을 고려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협업 환경이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내부에서 구축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좀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 오피스 365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월 말이나 3월경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오피스 365는 총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 쪽 EA 계약을 뭐 계약이 돼 있으시건 안 돼 있으시건 셀렉트 형식으로라도 이미 업무에 이제 오피스 프로 플러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오피스 웹앱. 그래서 문서 작업이나 업무 생산성 부분을 담당하는 오피스 프로 플러스와 오피스 웹앱이 있고요. 오피스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볼륨 라이센스에서 갖고 계신 오피스 프로 플러스와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그 저희 쪽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좀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받으신다는 측면하와 함께 과금 형태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구독 형태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게 돼서 과금 형태가 조금 바뀌고 일부 이제 차기 버전이 나오면서 약간 클라우드적인 성격들이 조금 더 녹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는 기존의 이제 오피스랑 오피스 프로 플러스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측면에서는 두 번째 오피스 웹앱이 좀 더 특징적일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이제 오피스 프로 플러스에 있는 많은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워드, 원노트 같은 그 웹앱 형태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형태에서 자유롭게 그 오피스 문서를 보시거나 편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익스체인지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저희 쪽 클라우드 서비스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메일이라든가 일정 관리 등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협업 부분이나 내부 포탈 형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대화하기라든가 전 시간에 이제 보셨겠지만 그 링크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링크 온라인 총 4가지 서비스로 구성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합 브랜드를 오피스 365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그 뉴 오피스라는 통합 브랜드로 저희가 론칭 행사나 이제 시장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 핵심 방향성이 이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바이스, 두 번째가 클라우드, 세 번째가 소셜, 그다음에 운영 관리를 위한 제어 부분, 이 4가지 부분이 이제 크게 저희 뉴 오피스라는 통합 브랜드 내에서 이런 총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저희 쪽 새 오피스 버전이 출시가 되고 설계가 되었는데 뉴 오피스 365도 이러한 4가지 방향성을 충실히 감안을 해서 구축 내지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가지 방향성 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뉴 오피스 365는 첫 번째로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 쪽 서버 제품군을 가지고 기반을 해서 저희 쪽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쪽 서버 제품군이 이미 이제 단연간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체 구축하시는 온프레미스 형식의 기반으로 서버들이 구현돼 있어서 사실 과거에는 여기 계시는 많은 IT 담당자분들이 그 뭔가 참여하지 않고 개개인의 그 뭐 현업 분들 중에 좀 IT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IT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만의 참여로 뭔가 활용하기엔 굉장히 제약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제품군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IT의 참여를 최소화하시고 사용자들이 직접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의 특징인 신속한 비즈니스 지원 측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오피스 365만이 유일하게 현존하는 시장에서 그 하이브리드 형태,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서 서버형과 클라우드를 조합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IT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화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편의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 뒤에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용자 UI라든가 어떤 액션하는 측면이 액션을 최소화하고 단순화해서 좀 UI가 많이 개선이 돼서 사용자들이 좀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디바이스의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오피스 웹앱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그 태블릿에서는 그 오피스 문서를 보시기만 하고 편집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했던 상황인데 이제 차기 버전이 나오면서 그런 태블릿에서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편집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축의 편의성 측면, 총 3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앱 부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좀 확대를 해보면 차기 버전의 아웃룩 웹앱이라는 저희 그 웹앱 그 화면이었는데요.
그 제가 표시해뒀던 부분을 좀 확대해준 부분인데, 뭐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제가 메일 내용에 어떤 미팅을 하고자 하는데, 특정 장소에서 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소를 제가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내용을 이 빅맵 앱, 인베딩 되어 있는 빅맵 앱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주소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기본 빅맵을 연동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소개해드린 쉐어포인트 온라인뿐만 아니라 아웃룩에서조차도 이제 앱 기반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나 아니면 저희의 기존 서드파티 파트너 외에도 개개 고객사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형태의 그 요건들을 앱으로 만드셔서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웃룩에서도 직접 인베딩해서 업무를 확장하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 쉐어포인트 그 앱에 대한 스토어를 제가 지금 화면을 덤플 뜬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서드파티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앱들이 추가되고 있는 환경이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서 필요한 개별 앱들을 개발하셔서 저희 쪽 그 오피스 365 서비스에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업무를 확장하시는데 좀 더 쉽게 업무를 확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속한 비즈니스 지원 측면에서 유연성 부분입니다. 자체 구축하시는 온프레미스 형태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 요건들은 그 여러 가지 보안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그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본사나 아니면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해외 집업인 같이 이제 관리가 리모트에서 되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지원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 쪽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묶어서 가실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 4가지 서비스군을 영역별로도 어떤 영역은 온프레미스로 가고 어떤 영역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오피스 프로 플러스나 웹앱,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서버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쪽은 온프레미스 현행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쉐어포인트 온라인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겠다라는 조합도 가능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링크 쪽에 보이스 쪽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링크 서버 베이스로의 보이스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기존의 뭐 IM이라든가 화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링크 온라인 부분을 뭐 클라우드로 가겠다. 그런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도 다양하게 요건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요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총 4가지 서비스를 기능별, 레벨별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요건에 따라서 적합한 라이센스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뭐 내가 패키지화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는 그 좌측에 보시는 K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현장 근로자 분들 위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몇 가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총 4가지 서비스의 일부 조합으로 저희가 패키징해서 근로자용 K플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근로자용으로 그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원하시는 패키지를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패밀리 플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에 따라서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저희 쪽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업을 하거나 기존에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 뭔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 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요건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해외 집업인을 언제까지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IT 부분에 대한 플래닝을 해라 라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서버를 뭘 구매할 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구매했을 때 협상하고 납품하고 설치하고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요건이 뭐고 그 중에 후보군이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환경 구성을 하고 테스트하면 바로 서비스가 게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자체 구축하시는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비즈니스 요건에 부합해서 라이트 타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합 관리 측면인데요. 본 화면의 예시는 익스체인지 하이브리드의 통합 관리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 그다음에 오피스 365는 저희 쪽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익스체인지에서조차도 이 두 가지 환경을 하이브리드로 만약에 내가 묶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웹 기반으로 두 가지 환경을 한쪽 그 웹사이트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가 오피스 365 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용자인지 아니면 가운데 하단에 보시는 유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별로도 쉽게 어떤 영역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그 사용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관리 환경들을 관리 작업들을 편하게 한 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영업하면서 많이 느꼈던 요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특히 뭐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케이스에서는 본사 사용자들이 그 해외에 집업인의 파견을 나갔다 다시 복귀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온프레미스, 본사에 있을 때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해외 집업인으로 파견을 나가셔야 되는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파견 간에 원하는 시점에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서 마이그레이션 그 탭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그 액션만 하시게 되면 저희 쪽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까지 이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때 그런 통합 환경에서 관리 측면도 굉장히 효율화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좀 짧은 시간 말을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관점 중에 특히 사용자 편의성 측면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어떻게 좀 뉴오피스 365가 개선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데모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 365 기술 영업 담당 조혜민입니다. 앞선 순서에서 오피스 365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들으셨다면 이어질 데모 순서에서는 실제로 오피스 365가 어떻게 서비스가 되고 또 고객분들의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측면을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서비스될 차기 버전 오피스 365 사이트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아웃룩, 일정, 사람, 뉴스피드, 스카이드라이브, 사이트 등의 메뉴 항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박상준 부장께서 발표해 주신 링크 온라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에 제 상태 정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메일을 주신 송치훈 부장의 상태 정보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을 받으시고 나서 간단하게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웃룩을 통해서는 일정에 대한 회신이나 업무에 대한 요청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함광석 부장이 저에게 일정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보시면 충돌 표시라는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함광석 부장이 보내준 일정이 제 기존 일정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한 응답을 뭐 수락, 미정, 거부로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제 일정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를 판단하셔서 일정에 대한 회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작업에 대한 요청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요청하셨을 때 한 가지 업무 주제에 대해서 같은 메일 스레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대한 메일 부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리된 스레드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제게 요청한 항목을 이렇게 플래그로 지정을 해주시면 상단에 플래그 지정된 항목에서 작업 리스트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웃룩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동일하게 저희 아웃룩 클라이언트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UI를 보고 있고요. 상단에 명령, 간격, 최적화 버튼 중에 터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조금 촘촘하게 되어 있던 메뉴 항목들이 조금 크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변경을 통해서 터치 디바이스에서도 용이하게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하단에
마우스를 호버만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기 기능으로 일정, 인물 정보, 작업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주고받은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실 때 이메일을 작성 중에 있는데 중앙부에 보시면 초안이라는 표시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메일을 쓰는 도중에 다른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메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정들을 확인하셔도 다시 그 메일로 돌아가면 제가 작업한 항목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일을 길게 작성하시다가 유실하는 경우 이런 기능을 통해서 그런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아웃룩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업무의 시작을 위해 뉴스피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피드를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 following 리스트에 단순히 사람에 대한 팔로잉, 기존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이 사람에 대한 팔로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문서, 사이트, 그리고 관련 태그까지 팔로잉을 하셔서 진정한 의미의 엔터프라이즈 소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잉된 항목들은 중앙부에 있는 메인 화면에서 그 변경사항들과 이력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이트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시기 위해 접속하시거나 문서들을 검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존에 저희 오피스 365 팀 사이트를 팔로잉해 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피스 365 팀 사이트는 오피스 365 팀의 업무를 할당하고 작업에 대한 부분을 공유하고 또 팀 관련 문서를 공유하기 위해 간단하게 구축한 사이트인데요.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상단에 사이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좌측에 메뉴 항목들로 추가된 사이트 앱 메뉴, 그리고 중앙부에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의 팀 작업 및 일정 항목을 보시면 좌측에 팀 업무와 일정의 요약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팀 작업 부분을 보시면 프로젝트 바 형식으로 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비교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기가 매우 용이하고 또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뉴스피드를 통해서 팀원들 간에 간략하게 공지사항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이렇게 뉴스피드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의 창구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의 메뉴 항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 태스크를 클릭하셔서 작업을 등록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작업에 대한 이름, 그리고 시작 날짜와 종료일, 그리고 관련 담당자의 이름을 성함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관련 이메일, 담당자의 이메일을 써주시면 바로 작업에 대한 할당 부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정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월요일에 보시면 오피스 365 주간 미팅 일정이 반복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일정에 대한 등록과 그리고 일회성 일정에 대한 등록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팀 문서함인데요. 저희 사이트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문서 공유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서의 업로드가 매우 용이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 PC에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이 문서를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드랍만 해주시면 문서가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 하나의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문서를 그룹으로 지정을 하셔서 두세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업로드된 문서를 확인하실 때 단순히 제목 리스트로 내게 필요한 문서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피스 365에서는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좌측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문서가 내게 필요한 문서인지를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웹 앱이라는 항목으로 문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서가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문서에 대해서 제가
바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담당자에게 이 문서를 같이 공유합니다라고 공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피드에서 문서를 팔로잉 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서를 팔로잉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문서의 변경 이력을 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문서를 공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제가 공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나 성함을 입력하면 바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문서를 처음 공유해 주실 때 간단하게 이분께 문서를 단순히 보는 권한만 드릴지 아니면 편집 권한까지 드릴지 이런 권한 설정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쉐어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서를 쉐어하면 이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가 이 문서를 공유 드린다라는 것이 이메일로 발송이 되게 되고 그분은 이메일을 받고 그 해당 링크로 이동하시면 제가 공유한 문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문서의 메타데이터 분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좌측에 문서 분류함에 기술 문서, 세미나, 제안서 등으로 기존 미리 분류해 놓던 항목으로 재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 좌측에 이렇게 레이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지 또 유용한 정보인지를 직관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서를 올린 분의, 물론 제가 지금 저만 문서를 올렸지만 다른 분의 상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에 대한 편집을 요청하시거나 간단하게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링크로 간단하게 채팅을 하시면서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팀 회의록인데요. 이 기능은 저희 팀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팀원분들이 이제 팀 회의록을 작성하실 때는 가장 막내 친구가 문서 그 팀 회의록을 작성하시거나 개인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원노트에서는 공동으로 문서를 저작하거나 편집하시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링크에 접속되어 있는 함광석 부장에게 해당 팀 사이트에 편집을 요청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올 동안 저도 웹에서 편집도 가능하지만 원노트 클라이언트에서 그대로 여셔서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편집을 요청드린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그 변경 이력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 편집 작업은 저희 원노트에서만 뿐만 아니라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에서도 공동 작업, 공동 편집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함광석 부장께서 저에게 이제 화면 공유를 요청해 주실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함광석 부장이 공유하는 화면을 함께 보면서 미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데스크탑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실행해 놓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화이트보드, 설문 등의 항목들을 공유하셔서 업무를 화상회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미팅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기록을 통해서 회의 내용을 녹화하셔서 이후에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서의 공유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오피스 제품, 문서 형식의 제품만 공유되는 건 아니고 지금 동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음성 자료, 각종 미디어 자료 등을 보시는 것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한 사이트 구성이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상단에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플러스 뉴 사이트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생성하시고자 하는 사이트의 이름만 입력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사이트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좌측에 있는 기본 메뉴 항목들이 생성이 되고 또 중앙부에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사이트 구성의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항목에서는 사이트가 구성이 되고 나서 담당자들에게 내가 이 사이트를 생성했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담당자에게 그 사이트 공유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그 분께 간단하게 권한을 주시는 화면입니다. 문서를 공유할 수 있고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하셔서 제가 아까 메인 화면에서 프로젝트 바 형식으로 일정과 작업을 관리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두 번째 항목은 안내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외에 세 번째 항목에서는 그 외에 추가 토론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앱들을 추가할 수 있게 안내가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을 통해서 문서를 디자인을 변경하신다던가 아니면 상단에 팀 로고를 변경하시는 것과 같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좌측에 있는 메뉴를 보여드렸고요. 상단에 있는 사이트의 하위 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시보드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문서함에 문서 리스트로 그 엑셀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엑셀 파일이 열려있는 그 상태로 화면에 인베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임원분들께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런 대시보드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검색 부분입니다. 제가 오피스 365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검색하게 되면 단순히 문서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쉐어포인트 사이트 전체에 있는 오피스 365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그 검색된 자료의 유형별 그리고 작성자별로 재필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료가 만약에 파워포인트 문서다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리스트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팀원분들의 문서 공유나 아니면 그 작업팀 업무 생산성 강화를 위한 측면의 팀 사이트를 보여드렸다면 저희 스카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개인의 문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의 측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에 대한 관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문서가 업로드 되어 있는 방식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드랍 하시는 방법으로 이용해 주실 수가 있고 또 미리 보기 기능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기능을 상단에 보시면 싱크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 개인 PC와 동기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동기화한 폴더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동기화가 지금 원활하게 잘 되었다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사이트, 제 개인 PC에서도 동기화된 문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문서를 편집하시거나 해당 문서를 작업을 해두시면 이후에 네트워크가 원활한 상황에서 그 스팀 사이트에 동기화돼서 제가 편집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피스 365에 대한 간략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그 개념적으로 말씀드렸던 뉴오피스 365의 그 사용성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루베어라든가 인트라넷을 당장 오피스 365로 다 그 전환하셔야 된다는 시나리오보다는 그 기능 중에 이런 식의 조금 더 협업과 통합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기존의 업무 영역만 이제 5365 쪽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전자결제라든가 기존에 이제 많이 활용하신 부분의 영역들은 현재 시점 내지는 추후에도 언제라도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건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제 이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전략을 통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시스템을 좀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그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장 큰 사용성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웹 기반의 뭔가 내가 이메일 서비스를 전사 활용하고 있을 경우에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근로자분들이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이제 사용자 UI,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UI나 사세한 공간을 할당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자용의 굉장히 라이트한 수준의 그 이메일 서비스와 그 다음에 임원분들이나 정보근로장에 좀 헤비한 그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들이 차별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이메일 서비스 하시면서 가장 뭐 요새 스토리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확장을 좀 더 과거보다는 쉽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소한 용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말씀드렸던 익스체인지 플랜 1이라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기가의 메일 사서함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뭐 25기가 채우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좀 무제한에 가깝게 사용자의 그 사서함 용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사서함 용량 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안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렸던 스카이 드라이브 그 싱크 기능을 이용하실 때도 기존의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그 저장 공간 외에 개인별로 7기가의 이제 개인별 저장 공간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문서를 더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